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이지만 오늘 시장은 나란히 1%가 넘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면에 웃었지만 신약에 울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삼양식품 급등했지만 HLB 그룹주들은 오늘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좌 포트폴리오 고민이시다 하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창원 PB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주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뭔가 변곡점이 생기게 될지 그 전에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실적은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만약에 좀 좋지 않게 나온다 한다면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예 엔비디아 AI 실적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라던가 증권 분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경계감을 없앨 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적은 잘 나왔으나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꺾여서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사실 지난번 이번 실적 시즌 때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실적은 진짜로 다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주들을 지금 최근에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 받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 하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손실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거 반등을 기대했는데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전에 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경계성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시장 방향성이 갈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고요. 이창원 PB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는 거의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시장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나온 이후 시장은 아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것. 저는 그게 한편으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반도체를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군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결코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어제 증시에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왔던 섹터는 분명히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중간중간 단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기나 장기적으로 240일 기준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발표 상당히 큰 리스크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긴 있으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수익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를 하긴 하되 지나치게 경계하기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 맞추어서 대략 수요일 정도에는 종목을 어느 정도 담아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PB님은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낙폭과 대주를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도체 안에서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섹터나 종목군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는 낙폭 과대 종목을 이야기해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힘이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유가 동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선 어제 240일 기준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시장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그러한 가운데 실적도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컨센이 대략 10% 정도 상회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늘어난 230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감속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스위치에 대한 공급이 올해 6월부터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올 한해 실적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리포트도 BNK에서 나왔는데요. 제시했던 목표 가격 또한 기존 53,000원에서 6만원까지 우선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영업이익 기준 대략 1,150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당장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고가를 강하게 나왔고 오늘도 나름 잘 버텼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세는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좀 아랫꼬리를 달고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조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그래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상승과 함께 동반해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이슈에 집중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지금 최근에 좀 뉴스들이 미중 분쟁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합성 흑연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던가 인조 흑연 관련 주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최근에 대주전자재료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 이거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인조 흑연 관련주 중에 하나인 이제 태경 BK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경 BK 같은 경우는 인조 흑연에 들어가는 재료 코코스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또 실적도 괜찮은데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1,680원 터치 이후에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중 분쟁 이슈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 흑연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흑연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라던가 이러한 2차 전지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인조 흑연이라던가 이러한 실리콘 응급제 관련 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단기 이슈성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인조 흑연과 관련해서는 이 태경 BK 그룹이 좀 약간 대장경 역할을 과거에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만들어봤고요. 또 그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좀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